안녕하세요. 저는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 홍다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윤창호님 강연과 약간 비슷한 결이라 사실 막 뭔가 전공적 지식을 이렇게 막 들어야 돼서 뭘 메모하고 막 이해하는 상관은 없고요. 그냥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이 그림을 아마 아무도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. 이번 화랑 미술제에서 소개된 작가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일단 작가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그린 그림 같지는 않아요.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아주 복잡한 모습이 딱 보입니다. 이 그림은 일단 먼저 그림의 제목이 Father Still Life라는 제목이에요. 제목부터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? 이 그림은 작가가 어린 시절 아빠와 행복했던 추억 속에서 이제 아빠랑 같이 막 그림 그리면서 놀았던 그 낙서를 정물화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얹은 작품이에요. 이렇게 한 의도가 뭐냐면 작가는 과거에는 아빠와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런 낙서가 남아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낙서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나? 이 낙서가 굉장히 덧없음?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. 그래서 이 그림은 뭔가 제 강연에 있어서 이제 도입부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좀 고민을 갖고 있고 힘드신 분들이 좀 제 주변에도 많고 또 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고민으로 얘기를 계속 듣는 상황에서 강연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그림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과거와 현재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제 강연도 한번 그런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. 제가 아무래도 좀 이야기식으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좀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올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5개 단계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저와 함께 이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전환이 되었는지 함께 가봅시다. 사실 그 창호님이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취미가 뭐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얘기들을 하잖아요. 그런가 동시에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 아니어도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들어와서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되게 근황 얘기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황을 물어보면은 저희는 굉장히 뭐 스케줄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. 나는 뭐 학교 다니라 바쁘고 뭐 휴학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런 정답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이제 뭐 요즘 인간관계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는 사실 약간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. 내 인간관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간관계가 되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에요. 뭐 친구들이랑도 큰 문제 없고 가족들이랑도 큰 불화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지내게 된 시기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동안 한 1년 정도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관계가 그리고 새롭게 만나 친해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기분을 가진 지 한 1년 정도?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회의감에 좀 빠졌죠. 제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떠오르게 된 게 아니라요. 제가 원래 좀 약간 정이 많은 스타일인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인생을 좀 오랫동안 같이 걸어오고 싶은 사람이다. 정말 친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도 해주고 또 오히려 저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서 그 사람에게 대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만날 때만큼은 정말 최선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성격으로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. 근데 이게 다 제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
생각보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무슨 당일날 아침에 쉽게 너무 통보식으로 말을 한다던가, 그리고 뭐 하루가 거의 끝나갈 쯤에 답장을 받는다던가,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친구에게 열심히 챙겨줘도 쉬운 편지 한 통도 없는 그 친구의 그런 상황,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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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뭔가 나도 그렇게까지 친구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왜 나만 이러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.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목을 매는 위치고,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?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데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외롭고 좀 버려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. 굉장히 좀 유치한 생각과 그리고 단편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친구가 이제 네다섯 시간씩 답장을 안 하면 나도 어느 순간 네다섯 시간씩 답장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, 또 내가 먼저 계속 야 만날래? 그날 만날래? 이거를 반복했는데 그 친구는 딱히 만나자고 얘기를 어느 순간 안 해.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그냥 걔가 연락 오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, 그런 식으로 제가 친구에게 아니면 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기울어지는가 싶으면은 그 기울어지는 거를 자꾸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려고 마음을 이렇게 싹둑싹둑 재단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물론 마음은 굉장히 편했어요. 그러니까 편해지라기보다 되게 손해를 보는 기분이 안 들었어요. 그리고 내가 그렇게 친구한테 목매고 지는 기분도 안 들었고요. 하지만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죠. 제가 계속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있어서 실망을 계속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부작용이 오더라고요. 이 부작용은 뭐 그렇게 특별한 부작용은 아니고요. 계속 더 공허해지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. 에휴, 뭐 사람한테 정 줘봤자 기대해봤자 다 똑같다,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느끼지도 못하고, 이런 식으로 참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변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런 우울함이 너무너무 싫었어요. 외로운 것도 너무너무 싫고.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고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일상적인 만남에서 생각이 딱 바뀌게 됐습니다. 이 사진은 그때 만났을 때 그냥 뭐 먹었던 사진이에요. 굉장히 일상적이라 특별하게 어떤 뭐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서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어서 정말 이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이때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여는 기준이 참 문제가 많았다는 거를 느낍니다.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12월 달에 코로나가 진짜 심했을 때 약간 밖에 나가는 것까지 다 무서웠던 상황에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거의 1년간 안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저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뭐 내 사람이다,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만났는데 정말 너무 알차고 뿌듯하고 또 간만에 느끼는 그 편안함이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왔을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되게 꿈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해봤는데 어, 사실 내가 항상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높은 기준치, 기대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때 다 차냈던 그런 상황과,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제가 배려를 받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
약간 이 카를 융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도움을 받자면, 이분은 사실 뭐 마음의 구조를 좀 개척한 약간 마음속 콜럼버스?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우리 안에는 참 많은 미지의 세계가 있대요. 우리 내면 안에는.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 미성숙한 자아가 있대요. 우리가 숨기고 싶기도 하고 발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미성숙한 자아를 사실 성숙한 자아로,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음속의 세계를 계속 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. 그만큼 나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. 이 얘기를 이제 토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참 많은 외부적으로, 외부 세계에서는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얻으면서 성장을 해요. 하지만 생각보다 참 내 안에 있는 세계들은 그렇게까지 성장을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익숙했던 존재들이나 행복했던 추억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관점들이 항상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사람들도 솔직히, 그 존재들도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로 바뀌었겠어요. 우리가 그때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그 모습과 그때 나를 얼마큼 생각해줬던 그 생각이 항상 같았으면 하는 게 어쩌면 참 욕심이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원인이 되었고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요리 레시피 같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. 뭔가 내 편이면 참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. 이렇게 내 편이면 참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제가 손해보고 본다는 그런 기분도 안 들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우리가 참 이분 많이 유명하시죠. 사랑의 기술 적으신 에리 프롬. 에리 프롬이 항상 사랑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이런 사랑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랑을 주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받는 거에 있어서만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해결도 되지도 않고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받는 사랑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고 집중되었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내 편인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믿고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좀 제 마음을 정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렇게까지 상처가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거기에 대해 실망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뭔가 친구들이 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도 취소한 약속이어도 그렇게까지 막 그 친구가 나를 얼만큼 되게 작게밖에 생각 안 했구나. 걔가 그동안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 안 했구나.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차피 제가 막 반인륜적인 범죄자나 인성이 파탄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하고 피하지 않을 거거든요. 어쨌든 제 편이니까 결국에는 제가 힘들 때 아니면 정말 필요할 때 와줄 거예요. 그런 믿음을 좀 저는 확실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. 죽기 직전에 주위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참 잘 산 인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. 저도 근데 그 얘기를 사실 어릴 때 저는 아니라고 나는 땡땡이도 있고 누구누구도 있고 누구누구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사실 20대 초 이제 들어오면서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아무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내 편이면 충분한 그 기준으로 제 인간관계를 쭉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
우리가 눈을 감을 때 참 많은 인연들이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